사실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애니를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애니만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애니로 일본어 배운 사람들 특징, 애니로 일본어 배우면 안 되는 이유.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테마죠? 절에서 귀멸의 칼날 같은 거 보면서 애니 배우겠다고 하면 안 돼요. 애니 보실 거면 차라리 일상물 보세요. 소년 점프나 판타지 만화만 보면 이상한 대사만 들립니다. 보통 이렇게 일본어 청의용으로 애니를 볼 경우 판타지 대신 일상물을 추천하는 영상이나 댓글이 많은데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나오는 레퍼토리 있잖아요. 뭔가 상황을 저지할 때 소코마데다 이런다거나 오미즈와 도코데 노메마스까? 소코니 오치테르 엔피츠 히로테 모라에마스까? 이런 말은 못하면서 오레오 타다 코아스 다케다 코노 쿠사타 세카이요 이런 말만 입에 붙는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판타지 장르는 좀 그렇다, 이런 결론으로 대부분 귀결이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요, 판타지, 일상물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거는 일상물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상물의 고질적인 단점이 지루해지기 쉽다는 점이잖아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히려 일상물일수록 캐릭터를 강조하는 작품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개그나 비현실적인 요소가 첨가되면서 일상이라는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정도면 일상물이라 보시나요? 이건요? 이거는? 이런 건 어때요? 아마 작품에 조금이라도 비현실 요소가 들어간 순간 대답이 갈릴 거예요. 굳이 꼭 비현실이 아니더라도 개그가 가미된 일상물의 경우 일본식 보케츠코미 개그가 필연적으로 나오면서何してやがるんだてめえ甘かったなお前は知りすぎた死んでもらおう와ちょっと이런 대사는 자주 나옵니다. 일상물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진행하는 게 목적이지 그게 외국인들에게 청해용으로 얼마큼의 실용적인 참고가 될 수 있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거는 각본가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어디서 마셔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서 역까지 가는 제일 가까운 버스는 어디서 타나요? 흔히 예시를 드는 이런 대사들은 판타지냐 일상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애니메이션 자체에 잘 안 나와요. 12부작이라는 그 빡빡한 일정에 빨리 스토리 진행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대사가 나올 겨를은 그다지 없죠. 사실 이건 연출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의외로 많이 간과하는데 판타지도 좀 쉬어가는 전개, 즉 일상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본어를 딱 기본 이상 정도 익힌 사람이 봤을 때 이 일상 파트는 방대한 대사량에 비해 그다지 귀에 잘 안 감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긴장감이 없고 호흡이 기니까요. 반대로 추리나 전투, 시리어스 파트에 나오는 대사는 실용성은 접어두더라도 생각보다 사람들 귀에 잘 들어와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라는 느낌을 팍팍 줘야 되기 때문에 긴장과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묘사와 연출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귀도 저절로 기울여지게 되는 거죠. 이펜 신데미르 키미고토 기가 보쿠오 촉수를 기가 아무튼 이런 대사들이 다 그런 류예요. 딱 분위기 잡고 보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는 거죠. 한참 몰입해 있을 저 상황에서 물 어딨어요?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것도 좀 웃길 거예요. 그죠? 또 알고 보면 이런 대사들이 입문자가 봤을 때 의외로 문법도 꽤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과는 별개로 귀에 잘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호흡과 몰입도를 조절하기 위한 일부 연출의 문제로 애니 봤더니 이상한 대사만 입에 붙어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춘기가 안 끝났던 게 아니라 원래 애니만 보면 그렇게 돼요. 사실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애니를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애니만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솔직히 애니로 일본어 배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스크립트 한 문장 한 문장을 분석해가면서 모르는 어휘를 배워 익힌 사람이랑 그냥 애니 보는 게 하도 재밌어서 보다 보니 얼떨결에 입도 뚫린 사람이랑 솔직히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솔직히 압도적으로 후자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뭐예요? 일본어 공부하면서 애니도 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건 없습니다. 문제는 일본어 공부할 때 애니를 봐도 되는 사람이 있고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뭘로 나뉘냐면 일본어에 대한 정서를 대략 아느냐인데요. 일본어는 똑같이 나라고 할지라도 신분, 성별, 나이, 직위에 따라 여러 인칭 대명사가 있고 남성 어투와 여성 어투가 묘하게 달라요. 뿐만 아니라 만화의 경우 앞서 말했듯 캐릭터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된 말투나 비현실적인 말투를 쓴 캐릭터가 자주 나옵니다. 제가 말한 일본어의 정서를 아느냐라는 건 뭐가 현실에서 쓰는 어투고 저 캐릭터 말투엔 다소 비현실적인 과장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상태인가 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일본 작품에 저런 말이 나오네? 저렇게도 말할 수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보통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 배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직 아무 정서가 잡히지 않은 백지창 같은 상태인데 애니를 메인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겠다?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주관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애니 보면서 일상 회화 표현도 잘 배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좀 허무한 대답이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자습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애니나 다른 미디어 매체에 나오지 않은 표현은 다른 수단으로 익힐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JLPT 문법책, 여행자 일본어 회화집, 기초 문법집 뭐든 좋습니다. 보통 책으로만 배우는 어학엔 한계가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미디어 컨텐츠로만 배우는 어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애니메이션도 결국 스크립트 전문을 단어, 어휘, 조사, 문법별로 자세히 다 뜯어보면 얻어갈 수 있는 표현은 꽤 있을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위주로 잘 받아 적어가며 부족한 일상회화 부분은 또 따로 잘 배워두고 그렇게 하면 딱히 판타지냐 일상물이냐는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저도 석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은 아닌지라 잘은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하튼 저는 교토 만케, 줄여서 쿄마였고요. 만약 다음 영상이 올라온다면 그때 또 뵙는 걸로 하죠. 고맙습니다.